수도 있고 저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은 이 자유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이지만 그렇지만 사람으로서 예의가 아닌 말, 좀 너무 무례한 말, 인간답지 않은 말은 이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흔히 태극기 집회 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이가 지긋한 분이 피켓을 들고 와서 그 세월호 가족들에 대해서 엄청 진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무례한 말들을 막 하고 있더래요. 근데 그거를 본 이제 연구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의사입니다. 그런 정신의학을 이제 공부하는 의사 그분이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것도 아니고 참사가 난 지 얼마가 안 됐는데 왜 이 거리에까지 나와서 저렇게 무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게 궁금해진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한테 욕을 막 하고 있던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을까요?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왜 욕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것 같지만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왜 나왔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르신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저한테 혹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좀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그 현장의 이야기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죠. 그냥 그 할아버지의 개인 이야기를 해달라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막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의 이런 격동의 현대사들을 다 겪으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6.25 이제 일제시대 때 태어나서 뭐 6.25를 겪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이제 부모가 그 할아버지의 부모가 얼마나 이제 자신한테 좀 상처 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 또 가족 관계에서 또 자기 자식에 대해서 또 상처들이 있었고 엄청 살아오면서 힘든 일들이 많았겠죠. 그 이야기들을 다 풀어놓은 거예요. 이제 처음 만난 사람한테 누가 자기한테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자기는 이제 집회 현장에 나와서 막 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와서 어떤 사람이 와서 어르신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니까 자기의 사연들을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옛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눈물도 나고 마음도 먹먹해지고 그랬겠죠.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 하더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러고 그 유가족들한테 자기 자식을 잃어서 이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너무 심한 말을 내가 했던 것 같다. 지금 생각하니까 후회가 되네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타자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유가족은 나와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평소에 생각대로 욕을 막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고 질문을 받으니까 자기의 슬펐던 사연들, 나의 부모, 나의 자식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그 유가족들한테 전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깨달음을 얻은 겁니다. 내가 말이 좀 심했다 하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끌어낸 사람은 이 어르신의 그런 이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낸 사람은 뭐 다른 거 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질문 하나만 던졌을 뿐입니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그 질문 하나를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질문이라는 게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유명한 시가 있죠. 그 나태주 시인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네. 자세히 볼수록 짜증나고 오래 볼수록 더 보기 싫은 사람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는 볼 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보는데 안 예쁜 사람은 오래 볼수록 자세히 볼수록 더 싫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했는데 오래 볼수록 더 밉고 그럼 이 시는 이제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시의 내용이 그러니까 단순히 계속 자세히 보라 돋보기로 보고 오래 보라 하니까 더 자주 보고 이러란 뜻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깊이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집회에 나오는 어르신이 처음에는 그냥 대충 본 거예요. 유가족들을. 그러니까 막 함부로 험한 말들을 한 건데 나중에는 자기의 가족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가족의 이야기에 이입이 된 거죠. 그게 바로 자세히 본 거고 오래 본 겁니다. 그렇게 보니까 그 가족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 그 좋은 마음들이 감동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화법이라고 이제 7단계를 10단계를 이제 써봤습니다. 근데 화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가 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 이 사람이 대화를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까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서 핵심이 주도권을 쥐고 싶다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거기에 주도적인 인물이 되고 싶잖아요. 요즘은 인싸라고 하잖아요. 그런 인물이 되고 싶으면은 사회자 역할을 맡으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3사람 이상 모여서 대화를 할 때 여러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계속 듣고 있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은 뭔가 조정자, 사회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근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제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의 말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하면서 말을 정리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 상황을 조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화법에서 중요하다. 사회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7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8단계는 이제 자유라고 써놨는데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잘한다 했을 때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만 말 기술을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들을 하나씩 밟아 나갈 때 우리가 정말로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게 제가 오늘 이제 강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큰 주제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단계를 제가 수양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수양하고 소통을 잘하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가? 또 수양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집을 미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제가 7명의 철학자들에서 7개의 짧은 글을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순자라는 중국의 우리 공자, 맹자 할 때 그 무렵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자의 이름만 했습니다. 순자가 그릇이 모나면 담긴 물도 모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릇이 삼각형의 그릇이라면 물도 이제 삼각형의 형태를 띠고 네모라면 네모의 형태를 띠겠죠. 이거를 물을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기술이 아무리 화려해도 그 말을 하는 그릇 여기서 그릇은 그 사람 자체겠죠. 사람이 불러 먹었는데 말을 잘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감동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같은 말이더라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있습니다. 엄청 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소통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소통에서 유독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혹은 자신이 그런다 했을 때는 사실 그거는 말을 못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유독 말할 때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럼 그거는 말 기술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성격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독 남의 말을 안 듣고 자기 고집적인 사람,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만 한다. 고집스러운 말만 한다. 그러면 그거는 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그런 그릇이 고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물론 잠깐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릇은 형편이 없는데 내가 사람은 별로더라도 말은 따뜻한 말을 하고 이렇게 눈속임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깐 만나는 사이라면은 5분 만난다, 뭐 10분 만난다 그러면은 내가 뭐 따뜻한 사람인 척, 좋은 사람인 척 속일 수 있겠지만 말로써.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 집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말을 기술로 자기를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이제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언어 생활의 첫 단계로서 수양을 놨던 겁니다. 근데 수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 옛날 중학교, 초등학교 때 배우는, 어릴 때 배우는 도덕교과서에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 착하게 살고, 나 희생하고, 남을 더 먼저 위하고, 그게 수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성직자들이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철학에서, 인문학에서 말하는 이 수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양이라는 것은 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안 다음에 나를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저 수양이거든요. 이 해능이라는 분이 중국 당나라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00년 전 그 사람인데 이분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좋은 거, 착한 거, 나쁜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그렇다면 무엇이 본래 당신의 참 모습인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생각하지 말고 선만 생각하라. 이 주장이 아닙니다. 악을 생각하지 말듯이 선도 생각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도덕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주장.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대의 그 규범에 따르는 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조선시대의 도덕적인 여성은 어떤 여성이었을까요? 남편 말 잘 듣고, 아버지 말 잘 듣고, 시집 가서는 남편 말 잘 듣고, 이제 남편 죽고 나면 아들 말 잘 듣고, 애 잘 낳고, 이런 게 조선시대에서는 도덕적인 여성이죠. 근데 그게 정말 좋은 삶인가요? 당연히 그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현 시대에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떠올렸을 때 좋은 우리가 이미지들이 떠오를 텐데 과연 그게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좋은 삶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도덕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게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 사회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주체적인 여성은 비도덕적이고 아주 나쁜 삶으로 취급을 받았죠. 그렇지만 우리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처럼 지금 우리가 도덕적이다,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100년 뒤에 평가받을 때는 그때 사람들 정말 불쌍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좀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삶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해능이라는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위험한,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규범, 관습, 도덕 이거를 일컫는 것인데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뭐 여자답게 사는 거 또는 남자답게 사는 거
뭐 자식답게 살고 부모답게 사는 거 이런 뭐뭐다움 심지어 여기 선생님들은 다 교사시거나 아니면 예비 교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사답게 사는 거 그거조차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교사가 교사답게 사는데 그게 뭐가 문제지? 오히려 교사가 교사답지 않은 게 문제 아닌가? 그렇게 당연히 생각이 드실 수가 있죠. 그러면 저는 또 다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교사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조선시대 교사다움이란 교사는 어떠냐? 학생들 말 안 듣면 때리고 회초리로 두드리고 그런 게 조선시대의 교사다운 교사거든요. 엄청 권위의식을 세우고 그러면 조선시대에 정말 교사답게 살았던 교사는 오늘날 관점에서 봤을 때 좋은 교사가 아닌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교사다움이라는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무척 이제 위대한 일이지만 나중에 100년 뒤에 평가받을 때는 그것도 좋은 교사가 아니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사회가 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뭐뭐다움 누구다움 뭐 교사다움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남들이 말하는 규정해주는 남들이 정해주는 그 다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나다움 내가 만들어가고 싶은 나의 교사상 이거를 자기가 만들어서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본래 무엇이 당신의 본래 얼굴인가 할 때의 그 본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 서암이라는 사람도 그 오래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행동을 했대요. 이 서암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면 옛날 사람들은 또 아침도 아니고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그럼 새벽에 일어나서 주인공 혼자 주인공 이렇게 부르고 다시 깨어 있어야 되네. 언제라도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되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잠은 자다 버렸대요.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항상 늘 그러죠.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어디 가서나 회사 뭐 유치원에 이제 근무를 하시면서도 다들 그런 이야기 들을 겁니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실제 아는 것과 실제 행동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 어떤 길인지 아십니까? 가장 먼 거리가 긴 이 길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그리고 가슴에서 손발까지 라고 하거든요. 내가 머리로 아는 거하고 그거를 진심으로 마음으로 아는 것이 여기까지 닿기가 힘들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알았더라도 그걸 손발로 닿기가 내가 진정으로 느낀 것을 실천하기가 또 어렵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암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다.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늘 까먹을 것 같으니까 아침마다 스스로 다짐을 하는 겁니다. 주인공, 깨어 있어야 되네. 남에게 속아서는 안 되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은 이 주인공이라는 게 좀 추상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주인공이냐? 내가 뭐 가서 어디 가서나 뭐 장을 맡아야 되고 간부를 맡고 이게 주인공이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뭐 생리적인 욕구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은 그냥 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꿈. 그러니까 자신의 꿈에 대해서 충실한 삶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정해준 꿈이 아니라 부모가 하라고 해서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꿈을 정해줘서 내가 그 꿈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은 이 꿈을 가지면은 남들이 알아주니까 어디 가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남들이 좋은 일 하시네요 하고 존경을 해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삶, 그것을 찾아서 사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그렇게 사는 게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다들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당장에 욕을 먹죠. 또 칭찬보다는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남들이 하라는 대로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네 멋대로 하느냐. 여기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면 당신도 그렇게 해야지. 왜 당신 고집대로만 하냐. 이런 이야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감안하고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내 꿈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마지막에 온다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것이 후회가 되겠는가. 아, 그때 그분 말씀을 더 잘 들어서 칭찬을 한마디라도 더 들을 것을 하고 그게 후회가 될까요? 아니겠죠. 아, 그때 내가 좀 욕 먹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걸. 그게 아마 더 후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 서함이라는 사람은 늘 자신에게 주인공이다 하면서 자각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서양 사람입니다. 그 미셸 프루코라고 이 프랑스 철학자인데 이제 보면은 이제 교육 철학에서도 이 언급이 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각자의 삶이 예술 작품이 될 수는 없을까? 주택도 집도 예술의 대상이 되는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게 안 되는 걸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반대말은 제품입니다. 예술 작품의 반대말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도 건축도 예술의 대상이 되잖아요. 건축가들이 예술가로서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삶도 이제 작품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푸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품과 작품의 차이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제품은 획일적이죠. 또 수동적이고 고정적입니다. 반면에 작품은 다양성입니다. 다 각자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제품이라면 정상, 비정상이 있겠죠. 이 틀에 더 잘 나온 제품이 있고 그렇지 못한 제품이 있을 텐데 작품은 그게 아니죠. 작품은 각자가 다 고유한 개성과 가치를 지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단순히 그런 정해진 틀대로 이 제품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작품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있고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 내가 운동 잘 할 수 있어. 내가 공부 잘 할 수 있어. 이런 능력에 대해서 갖는 게 자신감이고, 자존감은 나의 삶 자체에 대한 존중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록 심지어 내 직업에서도 내가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남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이 자신감이 오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만 내 삶은 소중해. 내 삶은 존중받을 만해. 라고 마음을 갖는다면 그거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하는 곳에 간다면 자신감이 올라가고 내가 낯설고 미숙한 곳에 있다면 자신감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자존감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이라는 것은 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스스로의 작품으로 생각하는 것. 그때 자존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품은 비교가 되는데 작품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작품도 뭐 경매를 매겨서 금액을 매기고 하지만 그거는 시장에서의 교환 가치이지 실제 그 제품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제 그러게 또 생각할 때 이제 내가 타인에 대해서 싫었던 거, 나와 다른 거, 타인이 나랑 정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했던 것도 걸림돌이 아니라 다르기 때문에 저 사람도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구나. 그러니까 학생들을 볼 때 우리가 원하는
내가 되고 싶은 교사상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만들고 싶은 학생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이들은, 유치원 아이들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하는 생각을 나름대로 이제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을 이 제품을 찍어내듯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나는 아이들을 작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이들과 소통을 할 때 아이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제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워크숍의 자료집을 저도 사전에 미리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맨 뒤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만드신 그런 활동 일지도 있더라고요. 그 활동 일지를 보면서 정말 저는 이제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 교육학도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등 교육으로 교원 자격증이 있고 또 알바처럼 이 학교에서 뭐 이제 시간 강사나 이제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교단에 섰을 때 중학교, 뭐 고등학교하고는 중학생들한테는 이 나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나비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유치원 현장에서는 직접 정말 경험학습으로, 정말 이 체험학습으로 이렇게 나비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고 애벌레 때부터 보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정말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이거 어렵겠구나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앞으로 이제 유아교육뿐 아니라 이제 중고등 교육도 그 지향해야 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칠판에 지식을 줬고 전달하는 것은 이 아이들을 제품으로 대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그렇게 직접 아이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작품으로 아이들을 기르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자라는 사상가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노자는 아주 옛날 사람인데 노자가 그 2500년 전에 중국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한다면 세상을 맡길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을 바쳐서 세상을 사랑하려 든다면 그 사람한테는 세상을 맡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시즌이 이제 돌아오는데 모든 후보들이 나 자신을 희생해서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희생해서 세상을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교사를 생각했을 때 나는 나를 사랑하는 교사입니다. 그것보다는 나는 나를 희생하되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의 그런 삶을 더 사랑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교사가 더 훌륭한 교사로 느껴지지만 노자는 2500년 전에 아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상식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언가를 맡길 때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세상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한테 세상을 맡겨야 된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면은 자기에 대한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야 남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나를 희생해서 아이들을 교육해야겠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실제 현실에서는 희생을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을지라도 그거를 지향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소중함을 모르고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듯이 남한테도 너도 희생해. 내가 희생하듯이 너도 희생해서 아이를 사랑해. 공동체를 위해서 너 덜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희생하는 사회다. 그 사회가 과연 아름다운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것보다는 각자가 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나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나 개인을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개인의 소중함을 알고 상대방도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을 또 소중함을 알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많은 사회가
각자가 다 희생하는 사회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일 겁니다. 교육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더 나 자신을 아끼고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 교육의 가장 중요한 교수법 중 하나가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법 중 하나가 모델링이잖아요. 모델링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부정적인 면도 반면교사하기도 하지만 그 교사를 보면서 닮아가는 것인데 과연 내가 희생하는 모습만 보여주는 교사다. 그럼 아이들은 우리 선생님 희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저렇게 희생을 해야 되는구나. 저 선생님은 뭐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깊이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은연중에 저 선생님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예쁨을 받고 존경을 받는구나. 그럼 나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희생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희생도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것보다는 교사가 스스로 정말 교사 자신을 사랑하면서 나 자신을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거기서 학생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 스스로를 아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저 선생님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네? 하고 그거를 은연중에 그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희생하지 말고 나 자신을 되도록이면 더 사랑하라. 그 이야기를 이제 노자는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제가 뭐 두 가지를 더 가져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나머지 뒤에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자신과 타인을 사랑하기 위한 소통의 길이었는데 나 자신을 아는 것도 어렵고 타인을 아는 것도 어렵고 소통은 더 어렵다 보니까 그 세 가지를 다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 가운데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소통에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제 그 사랑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했고요. 이제 이메일 주소가 적어놨는데 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보내주시면 또 좋고요. 지금 또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